9시 34분에서 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잠깐 볼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주춤 크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는데, 앞서 한 8포인트까지 또 코스피가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코스닥도 1포인트 올랐고요. 선물이 오늘 좀 약세여서 부담을 주고 있는 건데 베이시스 상황이 어떤가요? 베이시스 상황이 조금 개선됐습니다. 1.12, 1.24, 1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조금 떨어지면 부담되죠.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프로그램 매도는 310억 순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현물 쪽에서는 100억 정도 삽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용현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1월 벌써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연초 강세로 아주 첫날은 대단히 강했는데요. 조금씩 열기가 좀 식어지고 시장이 주춤합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떠신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강하게 시작했다가 지난주에 내내 좀 조정을 보였고 이번 주에는 변동 소폭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큰 변동이 없는 그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모습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매물대가 2050선에 좀 두텁게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악재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그 흐름은 그렇긴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규모별이라든가 업종별로는 상당히 진폭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시고 저희 갖고 온 그 그림 먼저 보시죠. 대형주라든가 중소형주, 소형주, 코스닥 이렇게 지수대별로 갖고 와봤는데요. 2010년 초 100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까지의 흐름입니다. 가장 위에 서 있는 게 대형주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 중형주 그리고 코스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형주를 100으로 봤을 때 보통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소형주는 한 98% 그리고 중형주는 94 그리고 코스닥은 85%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더 간격을 좁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어찌 보면 이제 재료나 모멘텀에 조금 공백기에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남은 1월 향후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대략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통의 금리 동결과 함께 한국 올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 GDP 성장률을 기존의 3.2%에서 2.8%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그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지난해 GDP 그 전망을 이미 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그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저점을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조금씩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하반기에 1.6%에서 올해 상반기에 1.9%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3.5%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우려하지 않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가장 또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문제인데요. 작년도 4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더 하향 조정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높이가 어느 정도 낮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달 전과 한 달 전, 최근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그 이유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가 영향이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BOA 또 미국 은행 중심으로 해서 추정치가 좀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베이라든가
골드만삭스 등은 상향 조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보통 이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라든가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발표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대개 그 코스닥 종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도 이 실적 발표와 그렇게 무관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글로벌 매크로 변수입니다. 지금 자료 화면 같이 보시게 되면은 미국 무역 수지하고 중국 수출 증가율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회색으로 구현된 것이 무역 수지, 미국 무역 수지입니다. 미국 무역 수지는 지난달,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 약 마이너스 487억 불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이 413억 개였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좀 안 좋은 수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선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중국은 녹색선입니까? 네, 녹색선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1월 달에 2.9%에서 바로 그 12월 달에 14%로 아주 급등한 모습입니다. 수치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그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상호 좀 엇갈리는 그런 전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은 중립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회색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N달러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88.9까지 지금 그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올 들어서 약 2.6% 상승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그 원달러 같은 경우는 1056선, 그러니까 1060선까지 깨진 그런 상황인데 올 들어서 0.83% 하락한 모습입니다. 대략 한 3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수출 관련된 주들, 자동차라든가 IT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운송, 유틸리티 이런 부분은 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좀 유념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주목해야 될 4가지 시장 변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주요 국가들의 우리를 포함해서 성장률 그리고 실적, 매크로 변수 그리고 환율 변동성까지 보셨습니다. 모두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조금 갇혀 있다는 거죠. 시장은 조정 양상을 보이고 다만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전략하고요. 관심 섹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늘 그랬듯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발표될 그런 부분들이 지난 4, 4분기 실적과 올해 1, 4분기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인데 이 두 가지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대략 4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지난해 4, 4분기와 올해 1, 4분기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섹터가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료화면 같이 보시게 되면은 IT 같은 경우는 그 환율 영향을 입긴 하지만 경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필수 소비재 헬스 녹색이 지난해 4분기에 그렇죠. 이익 변동률이고 옆에 회색이 올 1분기의 예상치고요. 네네. 그래서 필수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제약,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타는 것이 지금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마찬가지로 환율 수혜주죠. 여기에 그 작년 하반기부터 부진했던 그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자료는 종목을 갖고 와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이 유지되는 그런 종목군은 무엇이냐? SK라든가 모비스, NHN,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참고로 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실적에 주목해서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과 종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IT, 헬스케어, 에너지, 산업재 뭐 이런 쪽이군요. 네네. 종목은 쭉 가져오셨는데 이 내용이 많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대략 한 20개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게시판에다가 좀 자료화면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종목들은 보면 SK 화학주라든지 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들도 있고요. 하이닉스도 있고, 예, 요즘 다양하네요. 이 종목의 좀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다는 뭐 소개해드리 못할 텐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섹터라든가, 그러니까 환율 부분이라든가 글로벌 경기라든가 이런 변수들을 다 생각하게 되면 특정 종목 섹터로 가게 되는데 지금 그 작년 말부터 해서 글로벌 경제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면이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장률을 좀 대폭 낮춘 그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전반적인 어떤 섹터의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의 그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 종목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주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런 종목군들은 그렇게 좀 당분간 조금 접근을 하셔도 유리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용현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